지금 우리는 혈당과의 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던 당뇨병이 이제는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건강 위협이 되었는데요. 오늘 건강한 조언에서는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과 혈당 안정을 위해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고혈당 예방을 위한 최고의 생활 습관과 최고의 영양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고혈당 쇼크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서 심각한 탈수와 장기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한 상태인데요. 이 상태는 주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감염, 스트레스, 약물 복용, 중단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 혈당을 낮추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과 나트륨,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소실됩니다. 결과적으로 심한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해 뇌,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혼수 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의 초기 증상은 극심한 갈증, 피로, 빈뇨, 시야 흐림 등으로 시작되며 상태가 악화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응급실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으로 첫 번째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인데요.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인슐린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져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8일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 연구팀은 40에서 69세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 에너지 섭취 중 탄수화물 비율이 69%를 넘을 경우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10%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류 섭취 1g 증가 시 사망률이 2% 증가하고 감미료 등 첨가당 1g 증가 시 사망률이 18%나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하며 혈당 관리에 있어 탄수화물 섭취량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혈당을 관리하고 고혈당 쇼크와 같은 위험한 상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예를 들어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류, 과자, 초콜릿, 설탕이 첨가된 음료, 감자칩과 같은 스낵류는 소화가 빨라 체내 포도당 농도를 급격히 올리고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탄수화물 섭취는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혈당 변동으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으로 두 번째는 고지방 식단인데요. 고지방 식단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혈당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단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로 구성되며 감자튀김, 소시지, 햄버거, 피자,
케이크와 같은 음식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고지방 식단은 체내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하고 이는 고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미국 럿거스 대학교 연구팀은 고지방 식단이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증가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지방 식단이 당뇨병과 간부전 등 대사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고지방 식단은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당 쇼크를 부르는 최악의 식습관으로 세 번째는 식이섬유 부족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혈당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고 포도당이 혈류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탄수화물이 빠르게 소화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 인슐린의 효과가 감소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부족할 경우 과식으로 이어져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의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이섬유 부족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고혈당 쇼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22일 영국 임페리얼 대학의 다그핀 아우네 교수팀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매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유럽 8개국에 걸쳐 조사한 유럽암 및 영양 연구를 검토하여 섬유질 섭취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혈당 관리와 고혈당 쇼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첫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알긴산은 장내에서 물과 결합해 점도를 높이는 젤 형태를 형성하여 포도당이 혈류로 흡수되는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미역 속에 있는 알긴산은 위와 장에서 점막을 형성해 포도당 흡수를 차단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하여 대사 기능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급등이 억제되며 체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는데 이는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베타글루칸은 장에서 젤 형태를 형성해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돕습니다. 귀리에 있는 베타글루칸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귀리는
소화와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단백질, 마그네슘, 셀레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기능을 개선하고 세포 대사를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양배추에는 항산화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이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당뇨병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양배추는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며 위장에서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해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시켜 혈당 변동을 최소화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만 조절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데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 포도당이 혈관벽을 손상시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막히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손상은 눈, 신장,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혈관 관리를 제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 섭취입니다.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또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혈관벽을 튼튼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혈관이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인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압을 조절하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혈전 형성을 줄여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 강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당뇨 환자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은 혈당 조절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200에서 500mg 정도의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브로콜리, 시금치, 레몬, 딸기와 같은 저혈당 지수 식품을 통해 섭취하거나 저당 보충제를 활용해 균형 잡힌 방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섭취는 신장 건강이나 혈당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혈당 쇼크를 막기 위한 혈당 안정의 최고의 음식으로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혈당 안정과 당뇨 관리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버섯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음식으로 꼽힙니다. 버섯은 혈당 지수가 매우 낮아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며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버섯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포함되어 있어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고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데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며 포만감을 제공해 과식을 방지합니다. 버섯에는 셀레늄, 폴리페놀, 에르고티오네인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이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섯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는데, 이는 특히 표고버섯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버섯을 활용한 건강한 버섯 스프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양송이 버섯 200g, 양파 2분의 1개, 마늘 2쪽, 저지방 우유 또는 아몬드 우유 2컵, 밀가루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양파와 마늘을 다지고 버섯은 얇게 썹니다. 2.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양파와 마늘을 볶아 향을 냅니다. 3. 버섯을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습니다. 4. 밀가루를 살짝 뿌려 섞은 뒤 우유를 조금씩 부어 걸쭉한 상태로 만듭니다. 5.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6. 부드럽게 갈아 스프로 완성하고 기호에 따라 파슬리를 뿌립니다. 버섯 스프와 같은 간단한 레시피로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안정과 건강 유지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를 막기 위한 혈당 안정의 최고의 음식으로 두 번째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혈당 조절과 당뇨 관리에 탁월한 곡물인데요. 녹두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두가 혈당 안정에 좋은 이유로는 혈당 지수가 낮아 소화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서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혈당 유지에 기여합니다. 녹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내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키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예방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해 당뇨병, 합병증 위험을 낮춥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건강을 유지하여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당뇨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녹두를 활용한 녹두밥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 2인분 기준을 준비해 주세요. 녹두 2분의 1컵 약 100g, 쌀 1컵, 물 1컵 반 약 300ml, 소금 약간 선택사항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녹두를 물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불려준 후 흐르는 물에 씻어 준비합니다. 깐 녹두는 30분간 불려줍니다. 2. 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30분 정도 불려두고 물기를 뺍니다. 3. 밥솥이나 냄비에 불린 쌀과 녹두를 넣고 물 1컵 반을 붓고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맞춥니다. 4. 전기밥솥으로 밥을 할 때는 일반 백미 모드로 취사합니다. 냄비로 밥을 할 경우에는 중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15분에서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5. 밥이 완성되면 골고루 섞어 접시에 담아내고
기호에 따라 김치나 나물 반찬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녹두밥은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해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고혈당 쇼크를 막기 위한 혈당 안정의 최고의 음식으로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혈당 안정에 좋은 이유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저혈당 지수 식품으로 혈당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지 않아서 단백질과 지방은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 식후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를 도와서 신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며 근육량을 유지해 기초 대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데 근육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닭고기에는 아연, 셀레늄,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대사작용과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데 아연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비타민 B6는 포도당 대사를 돕고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닭고기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 유리한데 이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닭고기를 활용한 닭다리살 구이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닭다리살 300g,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꿀 1작은술, 참기름 1작은술, 소금, 후추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닭다리살에 간장, 다진 마늘, 꿀, 참기름, 소금, 후추를 넣어 20분 정도 재웁니다. 2.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닭다리살을 앞뒤로 노릇하게 굽습니다. 3. 남은 양념을 끼얹으며 약불에서 익힙니다. 4.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맛도 좋은 한 끼 요리가 완성됩니다. 닭고기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며 근육량 증가와 체중 관리를 돕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볶음 요리뿐 아니라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할 수 있어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시는 것이 치매라고 생각하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힘들고 슬프게 하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인지 향상 체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지 향상 체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아래 이를 천천히 부딪힙니다. 혀와 눈동자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다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침이 모이면 다시 꿀꺽 삼켜줍니다. 눈 위로 치켜뜨며 혀 길게 내밀며 호흡합니다. 두 손가락 입꼬리에 대고 미소 지어줍니다. 귀 볼을 아래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꾹꾹이로 관자놀이를 눌러줍니다. 손가락으로 머리 전체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코와 귀를 번갈아 잡아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